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태양절 관련 동향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이른바 태양절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이 올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계기로 대미 도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우려와 달리 북한은 눈에 띄는 도발 동향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태양절을 보냈습니다. 북한이 최소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도발을 자제하고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슈연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109번째 생일이자 북한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태양절.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박정천 군 총참모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과 현송월 부부장 등 최측근들만 참배에 동행했습니다. 평양의 젖줄 대동강 상공에선 태양절을 기념하는 화려한 불꽃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평양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불꽃놀이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청년 학생들의 경축 무도회도 열렸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의 이전년 노래춤 바다를 펼쳐가는 청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 조선으로 빛내갈 불같은 열의로 충만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태양절 경축 행사를 거의 열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중앙사진 전람회와 근로단체의 예술단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태양절 대면 행사를 예년 수준으로 재개한 건 코로나19 상황 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양절은 북한이 과연 미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재개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 잠수함 전초기지인 심포조선소에서 이상 동향이 관측됐기 때문인데요. 미국뿐 아니라 우리 군과 정보당국도 예의주시했지만 북한은 추가 도발 없이 비교적 잠잠한 태양절을 보냈습니다. 북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의 위성 사진입니다. 지난 10일 미사일 발사관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약 3시간 뒤 촬영된 사진에는 이 물체가 트럭 짐칸으로 옮겨진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시험용 발사대인 바지선에서 기존의 미사일 발사관을 제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존 발사관을 정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발사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주시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관련 동향 예의주시하고 있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추가로 설명드릴 만한 활동들은 없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SLBM 발사관이 원래 있던 곳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옮겨졌다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작업을 완료하고 진수식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태양절에 맞춰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SLBM 시험 발사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각종 북한의 군사 동향 등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태양절 전후로 아직까지 추가 도발 카드를 꺼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황. 여기에 미국을 겨냥한 도발로 협상의 판을 먼저 깰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이제 자신들의 그 개발 속도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는 이제 개발을 완성하고 진수할 때가 됐거든요.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면 이것이 연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진수식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심포조선소의 최근 동향도 당장 SLBM 시험 발사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된 계획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이 예고된 상황. 중국이 최근 2년 동안 공석이던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에 북한 대사를 지낸 류샤오밍 전 영국 주재대사를 임명한 것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이걸 임명을 했을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미국과 북한만의 소위 말해서 1+1 회담이 아니라 이것이 4자 회담이나 6자 회담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다자 회담을 선호하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의 입장을 북한으로서는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올해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공식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태양절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은 한층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온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 북한이 핵실험과 ICBM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그 목적은 미국의 동맹 관계를 틀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May take aggressive and potentially destabilizing actions to reshape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will seek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ese efforts could include the resumption of nuclear weapon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미 정보당국은 물론 미군 수뇌부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I remain concerned about capacity from the 10 October parade that we saw in North Korea to ensure that I maintain enough capacity for the total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that North Korea could launch at the United States.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경고는 대체로 미국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 정보 당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내므로써 이제 미 국무부한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희망은 갖되 기대는 하지 마라. 북한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핵 보유국으로 가고 싶기를 원하고 있고 언젠가는 그런 희망이 달성될 것이다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다.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 방침을 천명했던 북한. 태양절 전후 무력 시위는 없었지만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언제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북한의 태양절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최근 위치를 옮겼던 심포조선소 바지선도 원위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은 속내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북한이 그 도발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그런 그 관측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게 좀 그 시점을 좀 또 조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북한이 또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굳이 국경이라면 국한에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아마 기술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월에 8차 당대회 때 북한이 내세운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어요. 북한 군대도 마찬가지로 이 과업들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을 얘기를 했거든요. 핵무력을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대외적인 지위를 상승시키겠다라는 건데 고도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핵 미사일 전력들을 계속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핵을 보유한 그런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여러 여건들을 조성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어떤 때라도 분명히 도발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거는 북한의 SLBM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포착된 이 신포조선소 동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잠수함 기반 핵전력이라는 게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그런 전력들은 공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쉽게 파괴가 되는데 물속에 있는 건 은폐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잠수함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잠수함을 그냥 보여주고 진수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인 비난을 좀 덜 받는 그런 것이면서도 사실 미사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잠수함을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잠수함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SLBM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금 개량형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인 진전을 보여야 될 겁니다. 북극성 계열이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북한은 수중에서 일단 실험하고 다시 고체 연료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상에서 또 실험을 하거든요. 과거에 북극성 1호를 수중에서 했고 2호를 지상에서 했듯이 앞으로도 4호나 5호를 수중에서 테스트를 하고 다시 또 지상에서 테스트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엔 좀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태양절을 맞춰서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5일 밤에 열린 그 미국 하원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입니다. 화상 형식으로 열렸는데요. Really think is extremely alarming is a retrea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its long-standi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vis-a-vis North Korea and China, ostensibly in the cause of fostering better relations or achieving nuclear non-proliferation. I hope the Assembly decides to fix the bill. Again, that's the advantage of living in a democracy. There's always a chance for a redo. 그런데 남북 대치라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 대북전단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I often get calls defectors crying saying that their family members in North Korea in danger. 그 실장님 방금 보신 대로 이제 미국 여야 정치권이 그 대북전단금지법을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북한의 그 태양절에 맞춰서 굳이 왜 미국이 이번 청문회를 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 일정만 맞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톰 렌터스 위원회가 밝혔듯이 한국의 정치 일정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의 시장 선거 이후로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리뷰가 거의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북한 비핵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권 문제도 함께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청문회가 열렸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은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을 하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 청문회를 어떤 입장으로 바라봤을까요? 일단 북한은 지금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적어도 북한 인권 압박은 상수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오히려 이번 청문회에서 흥미롭게 아마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는 북한 문제를 두고서 한국과 미국이 좀 대립각을 보이는 게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이 부분에 좀 주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남북관계법을 일부 개정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정당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서 이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아니냐라고 미국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간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지에 아마 주목해 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장님 방금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정부가 제정한 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좀 반대하는 청문회까지 연 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내정 간섭이다. 또 그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한미 양측의 입장차 뭐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이 남북관계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한 것들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고 알려지면서 마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 유입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오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공공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밝히고 설명할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시민 정치 권리 규약의 위반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규약의 18조 3항에 의하자면은 국민의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아니면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할 경우에는 제약할 수 있다라고 거기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공론화해서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실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평양 만세대 살림집 건설. 그 현장에 철근이나 시멘트 등 공사 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돌격전이 북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양 수송 작전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평안남도 온천군의 한 화강암 광산에서 채석 작업이 한창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돌을 깨느라 여념이 없는 근로자들. 한켠에선 절단기로 대형 석재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산된 화강암은 평양의 살림집 만세대 건설 현장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수도의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도 웅당히 우리 강산이 몫이 큽니다. 우리는 질 좋은 돌을 꽝꽝 생산해서 수도 평양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전국의 제철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건물 골조 작업에 필수적인 철강제 생산에 밤낮 없이 매달리고 있는데요. 조선중앙TV는 철강 생산 속도가 곧 건설의 속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국 제철소의 생산량 확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강대 결중 단출을 위한 소태, 우리 당의 중요한 과부로 제시하셨는데 우리 노동계급이 뭘 주저하겠습니까? 이 밖에도 시멘트와 타일 등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총동원되고 있는데요. 평양철도국은 이렇게 생산된 자재들이 건설 현장으로 신속히 공급되도록 수송 작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평양 만세대 살림집 건설은 현재 굴착을 비롯한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의 수단은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 것이며 이것은 가장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21세기 20년대를 상징하는 뜻깊은 기념비라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못 박은 완공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로 9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 대북 제재 상황에서 공사 자재를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하느냐가 살림집 건설 목표 달성에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 황폐화가 극심한 북한에선 매년 봄이 되면 대대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는데요. 조선중앙TV가 최근 방영한 시트콤도 산림 보호를 소재로 다뤘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었다가 봉변을 당한 시트콤 주인공,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가지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살살해야 사료 밀리가 빠집니다.
뭘? 그야말로 가난하게 다루듯이 살살. 야, 동무 정말 모르는 게 없구만. 확실히 괜찮단 말이야. 작은 상처라도 입힐까 조심스럽게 나무를 심어 나가는 주인공 정아. 유독 나무를 아끼는 모습인데요. 그랬던 주인공이 점심시간에 젓가락을 구하지 못해 나뭇가지를 꺾게 됩니다. 꽁 대신 달기라고? 이거 좀 반칙인데. 하나 더 있어야 돼. 하지만 이 잘못된 선택은 아내의 친구에게 들키게 됩니다.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주인공. 결국 나무에서 떨어지는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10여 분 분량의 이 시트콤은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오늘과 같은 봉변을 당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저국의 불안폭이 나무 한 그루도 제 살점처럼 사랑할 줄 아는 애국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식수절이 끼어있는 3월 한 달 동안 전국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매년 봄마다 나무를 심어도 황폐화된 산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북한 당국은 각 기업소와 단체별로 나무 책임 관리제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 담당한 이 절임 담당 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 일꾼들 다 총동원해서 우리가 다 클 때까지 우리 위원회가 담당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산림 보호를 주제로 TV 시트콤까지 방영한 북한. 나무 생존율을 높여 전국의 산 풍경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공식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이 제시했던 구호인데요. 20여 년이 흐른 지금 대북 제재에 코로나19에 체감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북한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외부 도움 없이 주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김정은 위원장. 과연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세포 비서대회 폐막식장. 북한 노동당의 최말단 간부들이 모여들었다. 제8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토의가 마무리되는 시간. 김정은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주석단에 오른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언급하며 당 세포 비서들의 활약을 강조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오직 수백만 노동당원들, 특히는 수십만 우리 당 세포 비서 동지들이 심장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 당을 김정은 위원장은 세포 비서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주문했다.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간곡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이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놨던 당적 구호다. 1930년대 말 김일성 당시 주석이 이끈 항일 빨치산 100일 행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어려운 행군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행군 기간으로 보나 그 간곡성으로 보나 제일 어려웠던 행군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6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한번 전면에 내걸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정신 아래 선군 정치를 강조하며 국가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했다. 군인 건설자들을 투입해 경제 재건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방력 제고에도 집중했다. 실제 이때 북한은 안변 청년발전소, 원산 금강산 철도 등 대형 건설 사업을 추진했고 최첨단 산업 발전과 철, 섬유, 비료 생산 등 자력갱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만 했던 시기였다. 경제난에 이어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기근을 경험해야 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되면서 노동자들이 집단 결근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지를 떠도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급에만 의존해 살던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 배급 중단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였다. 북한 사람들 굶어 죽었어요. 불연간 주던 게 딱 끊어졌으니까 어디서 나올 데는 없지.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뿌리도 막 해먹고 그다음에는 풀도 뜯어먹고 나물이라고 생긴 건 다 뜯어먹고 그다음에는 겨울엔 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감자 껍데기를 말려다 가루로 내 울에서 먹기도 하고. 1990년대 북한에는 꽃제비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북한 아이들을 뜻하는 말이었다. 배고프고 굶주렸던 그 시절, 통계청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 10년 동안 48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길바닥에 막 아이들도 막 죽어 있는 거, 어른들도 막 죽고, 그다음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막 버리고 너네라도 나가 살라 우리는 죽어도.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길바닥에서 빌어먹으며 막 개 다니며 놔두고 아이들가 죽어가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진짜 눈물이 나서 이제 20여 년이 흐른 지금 자유의 땅을 찾은 탈북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가슴 아프고 야 우리는 어째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해서 강냉가루를 바꿔서 먹고 애하나무로 해서 그러고 고난의 행군은 제가 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왜 지금 고난의 행군을 결심한 것일까? 여기에는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 또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도 중단되면서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주식으로 찾는 옥수수 가격이 최근 급등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체감 물가도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북중 국경이 상당히 통제가 됐지 않습니까? 통제가 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들어와야 할 그 옥수수라든지 밀가루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이제 들어오지 못했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북한의 식량 가격이 특히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요동을 치기 시작했죠. 지금은 꽤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북한 주민들의 불만도 어떤 식으로든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식량을 사 먹을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상실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아무리 뭐 북한이라 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사라고 하는 게 자기 목숨줄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줄을 갖다가 이렇게 목을 조은다든지 건드리게 되면은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8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주고 생산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송단군 화산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당면한 용농 작업들을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포 비서대회 폐막식에서 10가지 과업을 제시하면서 특히 사상교육을 강조했다. 사상무장을 강화시켜 주민 통제를 엄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람들의 사상 의식에는 공백이 없는 것만큼 사상교양 사업을 홀시하면 나쁜 사상에 물들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규모 기념사진 촬영으로 세포 비서대회 일정을 마무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촬영 장소는 총 비서동지에 대한 여우와 같은 흠모와 신뢰심으로 끌어본지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카드를 다시 꺼내 내부 결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북한. 그러나 3대째 이어지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민심까지 다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남한과 북한 국토에서 자라는 식물도 점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 지역이 우리보다 평균 기온도 낮고 또 기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최혜원 리포터, 북한 식물들을 좀 미리 가서 보고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딜 다녀왔습니까? 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국립 DMZ 자생식물원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북한 식물 20여 종을 직접 키우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책이 꽤 두꺼워 보이는데 어떤 책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 관속식물 총목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식물원과 서울대 연구팀이 함께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온 식물들 일부를 이 식물원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책을 펴내는 데는 무려 1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한 식물을 연구하는 이유는 남북한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가는 길마다 대전차 방호벽이 보이고 군부대 주둔지를 쉽게 볼 수 있는 곳. 한반도 분단 상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강원도 양구입니다. 해발 4에서 500m의 이 고지대 분지는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릇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펀치볼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곳에 국립 DMZ 자생식물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의 생태계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이 북방계 식물이 굉장히 취약한 종이어서 기후변화를 또 대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한을 같이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식물 연구에 있어서도 북방계 식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백두산의 건조한 풀밭에서 야생하는 백두산 떡쑥이 이제 막 꽃봉오리를 움트기 시작했고 함경북도 무산에서 자생하는 진퍼리 꽃나무는 작은 종 모양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 꽃은 어떤 꽃인가요? 이 식물은 이제 황선차라는 식물이고요. 보통 이제 그 북한 지역 이제 함경북도라든지 이제 평안도 쪽 주로 북부 북한 내에서도 북부 지역에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이제 식물입니다. 강원도 산골의 매서운 칼바람에도 어떻게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휴전선으로부터 7km 떨어져 있는 DMZ 자생식물원. 이곳은 해발 620m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데요. 서늘한 날씨 덕에 북방 식물 연구의 최적의 장소로 불립니다. 북방계 식물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식물원 환경을 갖췄지만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350여 종 중에서 이제 저희 식물원에는 21종 정도가 지금 현재 식재가 되어 있고요. 북한 내부를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의 이제 협조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식물원 한쪽 온실에선 북한에서 자생하는 식물들을 증식시키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었는데요. 이제 막 작은 씨앗들이 하나 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늘 메발톱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이제 고산 식물인데 특이하게도 저희 남한에는 자생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수집 사업을 통해서 들여온 식물이거든요. 나중에 그 DMZ 쪽이나 그냥 북한 쪽을 대상으로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할 때 쓰려고 이렇게 증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렵게 빛을 본 새싹들이 혹시 상처라도 입지 않을까 만지는 손길들이 조심스러운데요. 북한 식물을 복원하는 뜻깊은 작업인 만큼 연구원들의 자부심도 컸습니다.
DMZ 그리고 이제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이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뿌듯함, 그런 좀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식물원에는 DMZ 식물조사와 함께 복원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70년 가까이 미지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 DMZ 생태계 보전은 식물원의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군부대랑 협의를 해서 들어가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면 이제 거기에 어떤 식물들이 나오고 나온 식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에 활용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처럼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는 DMZ 생태계 연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4월이며 노란색으로 피는 이 희열이가 이 DMZ 자생식물원에도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최근에는 북한 식물을 총망라한 책이 출간됐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북한 식물 연구 분야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 산림과학부 장진성 교수. 장 교수는 식물원과 함께 북한 관속식물 총목록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우리나라의 북한 식물 연구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나 러시아 등 외국 학자들이 수집해간 식물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 나라에 직접 가서 그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서 사진으로 촬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엑셀에다 입력을 하고 하는 그 과정이 거의 뭐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던 것, 그게 가장 아마 좀 어려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 연구 결실을 맺었지만 북한의 호응은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한반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남북한의 공동 연구가 절실하다고 장 교수는 말합니다. 70년, 80년이 지나면서도 기록적인 거에 대해서 거의 모아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북한이 오픈하지 않은 이상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녘 땅의 다양한 식물들을 남쪽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한반도 전역에 평화의 꽃이 만개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양 시내 활짝 핀 봄꽃 영상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